알아두면 쓸데있는 마인크래프트 건축의 실제와 팁 연수를 진행하게 된 신풍초교사 한솔이라고 합니다. 연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건축을 할 때 제 경험상 어떤 식으로 맵을 건축하게 되는지 그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딩으로 이제 글자 만들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에 이제 컴퓨터에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사진 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맨드 블록으로 엘리베이터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인크래프트로 건축을 하려면은 원하는 이제 만들고 싶은 그 건축물이나 어떤 특정 장소에 맞게 맵의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인크래프트에는 이제 크게 평면 맵과 무한 맵이 있습니다. 평면 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한 맵과 달리 특별한 지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땅을 판판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평탄화 작업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환경이 균일합니다. 다 똑같은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무한맵에서는 특정한 기후가 있어요. 뭐 사막 기후를 가진 곳도 있고, 그러니까 사막의 환경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요. 어떤 뭐 초원 또는 뭐 늪지대 혹은 눈이 많이 오는 환경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면맵에서는 그냥 똑같이 통일된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블록 깊이가 4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을 4칸만 파고 내려가면은 끝없는 이제 끝이 없는 낭떠러지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뭔가 아래로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평면 맵보다는 무한 맵을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니면은 이 지형을 코딩 같은 걸로 조금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지형이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이동하면서 이제 원하는 지형을 고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환경에서 이제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은 똑같은 잔디 블록인데 색깔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블록의 색깔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제가 근데 보니까 잔디 블록하고 물 정도가 색깔에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무한맵의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형을 정리하는데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공주에 있는 공산운성을 이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이제 구현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한맵을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공산성은 이제 말 그대로 산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높낮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만들다 보면 또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로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평면 맵으로 괜히 했다가 더 아래로 파고 내려가야 되는데 파고 못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한맵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만들기 전에 일단은 만들고자 하는 그 공산성의 그 위성 사진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이제 만들 건지도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리도 측정해서 지금 이 금서류를 기준으로 성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9.5m, 그러니까 약 90m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1대1 비율로 1m를 블록 한 칸으로 볼 것인지 또는 1대2 비율로 1m를 블록 두 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90m면은 블록을 180개 놓는 거죠. 이렇게 놓을 건지를 조금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측정한 거리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이제 비율을 고려해서 이제 블록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해서 이제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이제 금서로 건물이 올라갈 공간이고요. 이 노란색은 이 빨간색으로 이제 길이를 쟀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공산성 내부에 공북로까지 가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도 이제 위에서 보면서 거리를 재가지고 이렇게 핑크색 콘크리트 블록으로 분홍색 콘크리트 블록으로 이제 표시를 했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래에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이제 작업을 시작할 때 특정한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거부터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산성에서 이제 금서루를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금서루를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이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나 혹은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요.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건축을 시작할 수 없겠죠.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금서루라는 건물이면은 기둥은 어떤 블록으로 건설을 할 건지 또 그리고 이런 단청무늬는 어떤 블록으로 표현할 건지 그리고 이제 이 금서루의 바닥, 금서루의 기와장 이런 거는 어떤 블록으로 이제 만들지 고민을 최대한 합니다. 사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지금 이런 처마 같은 거는 산화 절단된 구리 계단인데 좀 블록의 이름도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뒤집어 가지고 설치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블록을 다 부신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블록으로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기둥 올리고 단청무늬 만들고 처마 이제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조금 이제 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건축을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하죠.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일단은 이제 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길이나 이런 이제 계단들 같은 거를 이제 최대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지형 같은 것도 계단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넓혀가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비율 표시한 다음에 이제 이런데 성벽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건축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런 꽃이나 나무 혹은 이제 NPC를 배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예시가 이제 이거입니다. 이제 제가 공산성에서 이제 금서루도 만들었지만 그 앞에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방문자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행 안내소의 역할을 하는 장소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먼저 만들고 이제 기와장을 올리고 이제 그 주변에 도로나 이런 버스 승하차 장소까지 이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매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만들었던 것들 조금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공주시에 있는 무령왕릉인데 사실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주의 그 무령왕릉 내부에 있는 벽돌무덤도 표현을 하고 이제 그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관도 표현을 하고요. 사실 이거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이 앞에 있는 게 도저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제 겉에를 이렇게 봉분 형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코딩으로 했습니다. 덮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청양에 칠갑산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이 고추랑 구기자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고추랑 구기자다 해가지고 약간 기네스북에 등재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1박 2일 촬영 장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실제와 아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예시는 청양에 있는 모덕사예요. 이 모덕사는 그 최익현 선생님, 조선시대 이제 유명한 학자였던 그리고 이제 의병활동도 하셨던 최익현 선생님을 모셔놓은 사당인데 네, 여러 개의 건물들이 위치해 있죠. 이 건물들을 제가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구현을 해보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산 공세리 성당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무령왕릉 만들고 나서 무령왕릉은 사실 이제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개의 건축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된 게 이제 바로 이 공세리 성당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평면맵하고 무한맵 중에 평면맵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형을 하나하나 제가 손수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다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차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조명 아이템도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마인크래프트 조경할 때 뭐 나무나 꽃 같은 거 좀 빠르게 쉽게 심는 방법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는 표지판, 그리고 이제 풍선 만드는 방법, 헬륨 풍선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는 무늬 배너 꾸미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 만드는 거 아까 한다고 했었죠? 네, 코딩으로 글자 만들기, 네, 또 해보고, 자, 이거는 조금 이따 이어서 PPT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마인크래프트 맵에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맵은 네, 신규해서 크리에이티브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평면 맵으로 해주시고요. 좌표 보기, 항상 낮, 그리고 네, 클래스룸에서 완벽한 날씨 해서 플레이 해주세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는 조명 아이템을 조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시간을 밤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밤으로 만드는 방법은 엔터 누르시고요. 여기 슬래시가 있습니다. 슬래시에서 시간 있죠? 시간을 누르면 이렇게 항상 낮 설정을 사용하는 레벨입니다. 나옵니다. 자, 이거는 설정을 바꾸면 됩니다. 자, ESC 눌러주시고요. ESC. 자, 일단 설정. 여기에서 게임에서 항상 낮을 꺼주시면 돼요. 항상 낮. 그리고 시간대 전환 사용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켜져 있으면은 밤에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해가 뜨면서 낮이 되거든요. 우리는 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대 전환 사용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좀 꺼내볼게요. 2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최대한 다양한 조명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횃불 꺼내주시고요. 횃불. 그 다음 랜턴. 자, 재고 랜턴하고 바다 랜턴도 꺼내주실게요. 그 다음 모닥불. 모닥불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광석. 자, 그 다음 시룸 라이트. 이거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더 막대. 엔더 막대. 그 다음 레드스톤 램프. 자, 이렇게 꺼내 주실게요. 자, 일단은 밤으로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에서 시간 자정. 자, 밤이 됐죠? 자, 한번 횃불 한번 설치해 볼게요. 우클릭. 자, 횃불은 일단 이렇게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잔디 블록 있을 때 이렇게 벽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랜턴도 약간 비슷해요. 랜턴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 설치가 되고요. 벽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벽에는 설치가 안 되죠. 자, 근데 이거는 됩니다. 횃불과 달리 울타리를 한번 꺼내 볼게요. 울타리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자, 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위에 올리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방향, 동서남북 방향으로 매달리게 해서 랜턴을 설치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랜턴을 활용해서 약간 가로등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재고 랜턴. 네, 우리 그 할로윈 할 때 떠오르는 그 재고 랜턴 맞습니다. 호박으로 만든 거요. 자, 그 다음에 바다 랜턴. 네, 이것도 꽤 밝죠? 바다 랜턴도 있고, 모닥불. 네,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 나는 모닥불. 네, 전체적으로 이제 블록들이 밝기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광석도 있고요. 그리고 시룸 라이트. 네, 그리고 이제 엔더막대가 있는데, 엔더막대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요거 보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천장이 있다고 쳐봐요. 네. 자, 이때 이게 가로로도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네, 그 천장 위에 있는 형광등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꽤 밝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건물 내부의 조명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스톤 램프가 있는데, 얘는 이제 혼자서는 작동이 안 되고요. 아이템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손잡이란 아이템이 있거든요. 손잡이란 아이템을 꺼내서 자, 이런데 붙여보는 거예요. 붙여서 하면 켜지죠? 네, 여기도 되고 위에다가도 돼요.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손잡이랑 함께 사용하는 네, 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도 돼요. 제가 아직 마인크래프트에서 레드스톤이라는 거를 잘 다루지는 못하는데, 이 레드스톤이 약간 전선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한 다음에 손잡이를 여기다가 설치해서 키면은 이렇게도 켜지죠. 그래서 약간 저희 그 전선으로 이어져 있고 스위치로 방불을 켜는 것처럼 그런 용도로도 조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레드스톤 사용 방법은 저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조명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은 사실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이제 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에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블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런 조명 블록처럼 네, 주변을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명령어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채팅창에 특정 명령어를 입력해서 불러와야 합니다. 네, 어떤 명령어냐면은 네, 슬래시하고 give, 네, 아이템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을 적어주시고, 네, 부여하게 될 아이템은 라이트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블록을 몇 개 줄 건지, 그리고 밝기는 몇으로 할 건지, 0부터 15까지가 있습니다. 15가 제일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중간은 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전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코드 실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의 의미는 준다는 거예요. 골뱅이 S는 저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라이트 블록을 줍니다. 64개를 줄 거고요. 15단계. 네, 15레벨의 그 밝기의 빛 블록을, 라이트 블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주면은 지금 핫바에는 빈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없는데 이제 아이템창 가면은 있습니다. 자, 조명 블록이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 밝아지죠. 지금은 근데
전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이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전구에 가까이 가서 이런 식으로 밝기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라이트 블록이 다 보이지만 다른 물건을 딱 들었을 때 사라집니다. 지금 걸리지도 않죠?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한테 걸리지도 않아요. 네. 따로 뭔가 부실 수도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부서지는지 한번 저도 궁금한데, 네, 안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라이트 블록을 활용하면은 건물 안에서 저런 특정한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안에 밝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을 조금 밝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항상 낫으로 하겠습니다. 네. 설정 항상 낫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제가 아까 맵을 다 만든 다음에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좀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무 묘목을 아무거나 하나 꺼내주세요. 묘목, 저는 참나무 묘목을 꺼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뼈가루라는 아이템을 꺼내주세요. 자, 이 뼈가루라는 아이템은 약간 비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땅에다가 우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물이 자랍니다. 네, 꽃과 잔디가 랜덤하게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그래서 빠르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런 식으로 식물로 채울 때 활용할 수 있겠죠. 우클릭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를 심은 다음에 두 개씩 심어질까요? 네. 자, 뼈가루를 주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자랍니다. 네,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무리 눌러도 네, 자라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여기 되네요? 되네요? 아, 네, 계속 주니까 되네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네요. 얘 또 안 되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자랍니다. 네. 높이는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쟤는 안 되던데. 네, 아무튼 바로 옆에 있는 애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라게 하려도 조금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이제 나무를 자라게 하거나 또는 이제 풀이나 꽃을 자라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표지판인데, 자, 표지판. 자, 말씀드리는 아이템을 좀 다 꺼내주세요. 표지판하고요. 표지판이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림. 네, 그림 액자. 이거랑 염료. 염료라고 치시면은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아무 색깔이나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연두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표지판을 이용하면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글씨 쓸 수 있고요. 우클릭 했을 때 수정은 안 됩니다. 네, 수정은 안 되죠. 수정을 하려면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놓이는 방향이 약간씩 다릅니다. 네, 이런 거 보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표지판을 쌓을 수도 있어요. 자, 표지판에 이렇게 이 내용을 치잖아요. 사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닌데 글씨 색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원하는 색을 가진 염료를 든 다음에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위해서 하나 더 적어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긴 연두색 글씨가 됐고 여긴 검은색 글씨가 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색깔 염료를 든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은 그 색깔로 바뀝니다. 네, 색이 막 섞이진 않더라고요. 네,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이 표지판을 이용하면은 또 할 수 있는 게 비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네. 건축물에 뭐 이런 공간이 있다고 쳐요. 네. 이렇게 하면은 문이죠. 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 여기를 표지판으로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근데 표지판은 블록 판정이 아니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은 이제 누구나 여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가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네. 이 그림이 약간 랜덤이어서 모양을 딱 이렇게 맞춰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되죠. 네. 이렇게 비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풍선, 헬륨 풍선 만드는 것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배너부터 보여드릴게요. 배너에 무늬 넣는 거. 자,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템 조금 꺼내주세요. 배트라고요. 그 다음에 배너, 그리고 이 중에 아무거나 꽃 모양, 네,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염료, 아까 사용했던 염료도 아무거나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한 것처럼 배너도 비밀문 만드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건축을 할 때 뭐 비밀문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겠냐마는,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가리지는 못하네요. 약간 살짝 가림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통과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배너에 무늬 넣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배트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 배트는 뭐 아무데나 옮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클릭 하시고, 자, 첫 번째 칸에는 배너를 넣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한 개만 넣겠다 하면 우클릭을 하면 됩니다. 우클릭. 자, 근데 이건 크리에이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도 만들어지는 배너를 무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염료 한 개 넣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무늬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네. 이 하얀색 부분이 결국 이 염료에 해당되는 배너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꺼내주시면은 이 배너를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데 이 사용한 배너를 또 한 번 다시 다른 무늬를 이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무늬에다가 무늬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것도 됩니다. 여기 지금 배너 무늬라고 되는데 특정 무늬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자.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미 있네요. 네, 꽃무늬도 있고요. 아까 이제 이런 무늬가 들어간 아이템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세 번째 칸에 끼워주면은 또 다른 특별한 무늬의 이제 배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헬륨 풍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헬륨 풍선은 조금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일단은 탄소가 필요합니다. 탄소, 그리고 수소. 네, 약간 화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수소, 그 다음 헬륨 풍선이니까 헬륨. 마인크래프트에 별게 다 있죠. 자, 얘네들을 합쳐줄 화합물 생성기, 그리고 헬륨 풍선을 만들어줄 작업대,
헬륨 풍선을 연결할 끈, 그리고 헬륨 풍선을 염색할 염료. 저는 빨간색, 주황색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화합물 생성기를 설치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적당히 떨어져서 작업대. 뭐 붙여서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화합물 생성기에 들어가서 헬륨 풍선의 원료, 고무 풍선의 원료가 될 라텍스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탄소를 클릭해 주시고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눌러주세요. 네, 탄소는 5개, 수소는 8개 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면 라텍스가 만들어져. 자, 라텍스를 꺼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라텍스를 집어넣을 건데, 이제 이 작업대에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를 이상하게 하면은 원하는 게 안 만들어져요. 자, 라텍스는 양쪽에 3개씩 6개를 총 배치를 해주시고요. 가운데는 헬륨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풍선 가운데 헬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풍선의 끈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다 달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풍선을 전체적으로 염색할 염료 넣어주시면은 빨간색 풍선이 완성이 되죠. 자, 같은 방식으로 헬륨 넣고, 얘 넣으면 안 되죠. 헬륨을 넣고, 주황색 염료 넣고, 자, 끈 넣으면은 주황색 풍선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풍선을 들면 약간 이런 모습이고요. 약간 사탕 들고 있는 모습 같죠? 자, 풍선은 설치해야 풍선처럼 보입니다. 보통 울타리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울타리. 자, 울타리를 꺼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면 이렇게 매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터지죠? 그냥 쳐서는 터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네, 약간 잔인할 수도 있지만 동물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하늘 구경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코딩으로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눌러서 코드 빌더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글자 만들기. 자, 생성을 해주시고, 자, 시작하면 실행 걸어주시고, 채팅 명령어는 1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에서 글자 쓰기를 가져오실 건데요. 자, 헬로우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이제 코딩하면 보통 헬로우 월드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황색을 쓰겠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바로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블록을 하나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세팅 명령어가 1이었죠. 지금 보면은 헬로우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코딩으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영어밖에 안 되고요. 대신에 대문자, 소문자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은 안 돼요. 아쉽게도. 지금 보면은 높이가 5칸이죠. 그래서 이제 높이는 5칸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방향이 서쪽 방향으로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자가 써지는 방향이 서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X좌표가 줄어들고 있죠? 네,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네,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X좌표가 줄어드는 서쪽 방향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의 위치를 조정할 때는 이 글자의 시작, 맨 왼쪽에서 아래 부분을 어느 곳으로 할 건지 상대좌표 혹은 절대좌표를 활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씨를 두 줄로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복사를 해서 이제 아래 칸에 붙여주는 거죠. 이름을 뭐 헬로우 한 줄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고, 글자는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블록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은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 한 줄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좀 아래다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근데 글자 크기가 5칸이기 때문에 5칸 아래다 만들어지게 하려면 위치가 -5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코드가 실행되고 다음 코드가 실행되기 전까지,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얘는 플레이어의 이동한 위치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5칸, 아래로 5칸 아래에서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요. 상대좌표를 사용해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코드를 잠깐 다시 볼게요. 네, 여기 지금 -5가 안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저의 위치에서 실행이 되다 보니까 잘 지금 만들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쪽 방향이 서쪽이었으니까 이쪽이 동쪽이겠죠? 네. 그럼 이제 북쪽이고 남쪽일 테니까 이쪽 방향이 생기게 하려면 남쪽 방향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남쪽 방향으로 10칸 앞에 만들어지는 걸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남쪽이죠. 남쪽에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볼게요. 네, 헬로우 생기고요. 네, 그 다음 함수, 네, 이게 생기고부터 움직여도 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딱 붙어 있죠. 아쉽게도.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 한 칸 내리면 되죠. -6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줄 간격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헬로우 한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코딩으로 만들어져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기능인데 제가 요즘에 공주에 있는 공주 하숙마을 주변을 마인크래프트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숙마을에 가보면 이렇게 하숙마을 중앙에 이제 중심이 되는 사무실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숙박 시설이 있는데, 이 사무실을 사실 그대로 만드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이 이미지가 없었거든요. 공주 사람이나 알아보지 사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못 알아봤을 텐데, 제가 이 이미지를 너무 넣고 싶어서 이제 방법을 찾다가 이제 결국에 찾았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니까 어때요? 네, 뭐 여전히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조금 실감이 나는 점이 있죠. 자, 그럼 이제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은 이미지 맵3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PPT로 먼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넣기 원하는 장소에 가셔서 마인크래프트 안에 보면 아이템 액자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벽이나 바닥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캐릭터 이미지를 여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가로 3칸, 세로 3칸 정도면은 딱 적당할 것 같아서, 자, 제가 이 정도 크기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아이템 공간 안에다가 아이템 액자를 붙여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만약에 조금 더 크게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템 액자를 더 여러 개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맵을 저장한 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맵3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제 베드락 월드를 클릭을 해요. 이제 클릭을 한다면은 이제 저희 거는 사실 베드락 에디션이 아니고 이제 에듀케이션 에디션인데, 베드락 에디션하고 에듀케이션 에디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맵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세이브스 폴더를 클릭해서 이제 에듀케이션 에디션 맵이 저장이 되는 폴더를 이제 불러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저장된 경로를 찾은 다음에 그 경로를 복사를 해서요. 그 경로를 아까 이제 그 경로 폴더 선택하는 이곳에 넣고 이제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영어가 잔뜩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이 각각이 다 이제 선생님들 컴퓨터 안에 있는 마인크래프트 맵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폴더 선택을 하면은, 자, 여기서는 영어로 나오지만, 네, 이 창에서는 선생님들이 지정한 그 맵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맵에다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이미지를 연다는 거예요. 네, 이미지를 해서 제가 원하는 이 두 번째 이미지를 열기를 하고, 원하는 이제 폭, 원하는 높이를 설정합니다. 3칸 해서 이제 컨펌을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이 돼가지고 아이템이 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d new maps to inventory, 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send all to world, 그래서 이거를 전부 이제 월드로 보냅니다. 자, 이제 월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아까 이미지 조각이 있잖아요. 이제 걔가 이제 이 상자 안에 넣어지는데, 이 상자를 바닥에서 설치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인벤토리 안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은 아까 그 창에서 오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서 인벤토리를 좀 비워준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9개의 이미지 조각이 담겨 있죠. 얘를 다 옮기는데, 이제 옮길 때는 Shift 누르고 옮기면 조금 더 빠르게 옮길 수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맞게 이제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순서에 맞게 붙이면 되고요. 제가 붙인 파일은 이제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뒤편에 그 아이템 액자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게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이미지 맵3 파일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구글에다가 이미지 맵3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지금 맨 위에 이제 릴리즈 트라이 에시타? 네, 이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GitHub 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지금 어떤 한 개발자가 올린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3, 맵3 이제 RG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걸 해주시고요. 저는 다시 맵으로 가서, 네, 잠깐만요. 제 마인크래프트 맵이 꺼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네요. 켜져 있네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아이템 액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네. 여기 발광 아이템 액자도 있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밤에 조금 밝아 보이는 이제 조명이 들어간 액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고요. 저는 9칸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작업은 나중에 해도 돼요. 네, 이미지 조각을 먼저 만든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4칸 할 거면은 이미지부터 만들어서 맵으로 보낸 다음에 맵에 접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4칸짜리 만들어서 이제 이미지를 끼워 놓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ESC 눌러서 저장하고 종료를 눌러 주시죠. 네, 이렇게까지만 하고 잠깐 최소화 하시고요. 이미지, 잠깐만요. 자, 다운로드 폴더에 그 이미지 맵3, 네, 얘가 있을 텐데, 자, 얘를 실행을 해줄게요.
자, 실행을 해서 자, 베드락 월드를 클릭하시고 셀렉트 세이브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맵이 저장되는 폴더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빠르게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거 찾을 때 조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롬에서 에브리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실래요? 자, 에브리띵에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64비트 설치 파일 있죠? 자, 얘를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은 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 창, 이게 무슨 용도냐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찾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윈도우 이제 기본 검색, 탄색키 검색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시간은 소요가 많이 되고 원하는 거를 좀 찾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약간 인덱스, 색인 방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빠르게 원하는 파일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에듀케이션 맵 파일이 어디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경로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모장이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MOJANG. 자, 하면 이제 com.모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다 이제 에듀케이션 에디션이 깔려 있으면은 다 이런 폴더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마인크래프트 월드가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맵 폴더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경로창을 한번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됐죠. 자, 이때 컨트롤 C를 누르세요. 자, 그러면 경로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이미지 맵 3 오셔가지고 베드락 월드 셀렉트 세이브 폴더, 자, 여기서 클릭해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엔터 클릭하면은 이제 이 맵 파일이 쭉 보이죠. 이때 폴더 선택을 하면은 쭉 들어오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거, 제일 이게 최근 거예요.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창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오픈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세요. 네. 저는 아까 했던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가져오셔서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피카츄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자, 열기 하면은 이제 설정을 크기 설정을 해줄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액자 한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폭이 한 칸, 세로 높이가 한 칸이니까, 자, 이거를 3으로 하면은, 자, 세 칸 됐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스케일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약간 그 이미지의 품질 같은 걸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오토매틱 자동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펌 누르면 이제 조각이 났죠. 그 다음 이제 보내는 거예요. send all to world. 자, 보내면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안 뜨면 잘 간 거예요. 자, X 눌러 주시고요. 다시 맵으로 가겠습니다. 네, 월드 보기에서 영어를 클릭을 해서 맵에 접수할 거예요. 네. 아, 지금 학교에서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네, 얼른 찍고 집에 가고 싶네. 네. 자, 지금 보면은 제 아이템 창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 2를 누르면 아마 이제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다행히 있네요. 잘 배달이 완료됐고, 자, 아무데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우클릭 하시면은, 자, 이 지도가 있죠. 네. 다른 애들 다 빼놓고, 자, 이렇게 끌어올게요. 자, 끌어올 때는 왼쪽 클릭하고, 왼쪽 시프트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지금 지도가 0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아이고, 지도를 들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설치하면은, 자, 테두리 하나 없이 깔끔하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마지막으로, 마인크래프트 맵 안에서 이제 커맨드 블록이라고 약간 명령어를 실행해 줄 수 있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도 있고요. 이제 어느 곳으로 이동할 건지 표지판으로 표시도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네, 엘리베이터 설치할 건물을 만들 거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 설치할 거고, 커맨드 블록을 설치해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실습하면서. 자, 일단은 C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냥 저 따라서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이제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자, 자, 없애주시고, 블록에서 블록 채우기. 세팅 명령어는 1. 자, 블록은 선생님들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저는 콘크리트. 네.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니까요. 자, 흰색 콘크리트로 갈 거고요.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고 싶으신 크기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동쪽으로 3칸, 서쪽으로 3칸, 남쪽으로 3칸, 북쪽으로 3칸, 그리고 높이는 5칸 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외곽선으로 할게요. 외곽선. 자, 크기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저랑 똑같이 해서 진행을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1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요렇게 할게요. 선생님들. 네,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 내부에 생기게 되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쪽으로 5칸, 남쪽으로 5칸, 위로 5칸 해서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6인 정육면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뚫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셔 주시고요. 지금 코드 자체가 동쪽으로 5칸, 남쪽으로 5칸이니까 지금 제가 움직여 보면은 이쪽으로, 이게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으로 5칸, 동쪽으로 5칸, 그리고 위로 5칸. 이렇게 되게 이제 저기 끝에부터 여기까지 정육면체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시고, 네, 똑같이 부숴주세요. 네, 잘못만 푸신 거는 메꿔주시고. 자, 한 번 더 우리 3층 만들 거니까요. 네, 끝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버튼하고 이제 몇 층인지가 표시가 되게 되겠죠. 네, 표지판하고 표지판 아무거나 하나 꺼내 주시고, 그다음 버튼 있어요. 네, 버튼 꺼내 주신 다음에, 자, 일단 1층에서는 1층에 갈 필요가 없겠죠. 자, 1층에서는 2층이랑 3층을 가야 되겠죠. 네, 버튼을 설치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눌리죠. 자, 그리고 2층에서는 1층을 가야 되겠고, 아이고, 1층, 네,
왼쪽 키로 부시면 됩니다. 네. 3층을 가야 되겠죠? 버튼. 그리고 3층에서는 1층을 가고 2층을 가야 됩니다. 네. 약간 만약에 이게 조금 뭐 5층짜리 건물이면은 버튼이 각 층마다 4개가 생겨가지고 약간 조금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때는 약간 위아래로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버튼을 조금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이 버튼 반대쪽에 특정 코드가 실행되는 커맨드 블록을 입력을 할 거예요. 네. 코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저번에 아까 라이트 블록처럼 특정 코드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사용할 거예요. give 얻을 대상 커맨드 블록. 자, 이렇게 이거를 가져다가 쓸게요. 아니면 직접 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커맨드 블록이 네, 아이템 창에 아마 네,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죠? 네, 얘를 지금 블록 버튼 뒤에다가 지금 여기랑 여긴가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여기네요. 네, 그리고 똑같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여기죠? 네. 자, 그러면은 세팅은 다 끝났고요. 예, 이제 명령어를 이제 이 코드 안에 이 커맨드 블록 안에 넣어주면 돼요. 이제 어떤 명령어를 넣을 거냐면은 자, 2층 블록을 2층 올라가는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 위로 텔레포트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텔레포트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위치에 이 위치에 좌표를 지금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잠깐 켜볼게요. 자, 저희가 자, 1층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좌표를 사용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125, 5, 194죠? 네. 마이너스 125, 5, 194였나요? 네. 그 다음에 2층 좌표는 네. 사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Y좌표만 바꾸면 돼요. 지금 6칸 위에네요. 지금 그대로 갈게요. 마이너스 125, 11, 194. 네. 이 공간에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좀 통일성을 위해서 Y좌표만 바뀌게 좀 해볼게요. 자, 2층 좌표는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층이 지금 사실 Y좌표면 중요하니까요. 자, 17입니다. 마이너스 125, 17, 194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1층, 2층, 3층으로 가는 좌표인데요. 자, 얘를 텔레포트 좌표, 텔레포트 하는 명령어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명령어 만드는 방법은 이걸 보시면 돼요. 네. 이 각각의 위치가 지금 여기서는 예시로 나와 있는 건 다르죠? 지금 선생님들이든 저든 이제 좌표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활용하면 되고, 자, 얘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일단은 슬래시 텔레포트, 네, 텔레포트 시킬 건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애를 텔레포트 시킬 거예요. 자, 가까이에 있는 어떤 대상을 텔레포트 시킬 거고, 그 커맨드 블록에서 제일 가까운 애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좌표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층 좌표로 가장 가까운 애를 이동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얘는 2층, 얘는 3층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명령어를 커맨드 블록에 이제 넣으면 됩니다. 자,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1층으로 가는 거죠. 자, 이 3층이니까 지금 1층. 1층에 이제 넣는 건데, 이제 이 명령 입력에서 넣는 거예요. 1층으로 가는 거. 자, 얘를 이렇게 넣고, X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가 2층이었죠. 자, 근데 일단 1층부터 다 넣어볼게요. 자, 2층에 왼쪽도 1층이었으니까, 자, 여기다가 1층 이동하는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층 명령어 넣어볼게요. 2층. 2층은 여기가 2층이죠. 3층에서 2층 가는 거. 그리고 1층에서 2층 가는 게 이 왼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2층 맞죠? 확인하시고, 자, 여기다가 입력. 자, 그 다음에 3층 가는 거. 명령어 복사했고요. 자, 여기가 3층이고, 자, 1층, 3층이죠. 여기다 또 3층.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자, 2층 잘 이동했죠? 자, 3층 잘 이동했죠? 자, 1층 가볼게요. 1층 잘 이동했죠? 자, 이렇게 커맨드 블록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손쉽게 엘리베이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말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자, 오늘은 제가 뭐 마인크래프트에서 건축을 하는 이제 과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조명 혹은 뭐 풍선 혹은 이제 표지판 같은 블록들 이제 소개해드렸고, 이제 코딩으로 글자 만드는 것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약간 유용할 것 같은데, 이제 외부 이미지를 마인크래프트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맨드 블록을 이용하여 이제 엘리베이터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해서 선생님들이 적당히 이제 필요하신 것들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건축하실 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네, 연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이제 대감기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